3주차 동영상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 PPT 파일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교재가 준비 안 되었거나 충분한 예습이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와 PPT 파일 병행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회계 분류 중에서 회계의 종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챕터에서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어떤 차이점이 어떤가 하는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로 1번을 보시면 회계 정보의 이용자 측면의 차이 혹은 비교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된 정보 이용자와 정보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관리회계의 개념은 재무회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려는 투자자 또는 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기업 실체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포괄손익 계산서를 얘기하죠. 1회계 연도 동안에 그 기업의 총 수익금인 매출액이 얼마,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 창출된 이윤, 당기 순이익이 얼마를 보여주는 것은 포괄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란 것은 재무 상태표,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합계로 구성되어 있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보고하는 회계 분야이다.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경영자의 다양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제품 원가 계산, 여러분들 그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은 원가회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은 원가회계가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효율적인 관리회계 분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제품 원가 계산과 기업 의사결정,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의 성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 회계 분야이다. 다시 말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기본적으로 주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 정보의 보고 목적이라든지 정보의 생산 과정이라든지 정보의 속성이나 정보의 보고 형식 그리고 방법, 모든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이 모두 주된 정보 이용자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회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계 정보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주된 정보 이용자는 각각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경영자로서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정보 이용자의 차이로 인해서 두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회계 정보, 이 또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노조, 또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기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재무회계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 등에 따르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특정한 이해관계자에게만 유일하게 적합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
이게 대체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회계 정보의 사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한 정보의 생산은 통일된 회계를 기준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영어로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약어로 GAAP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는 반드시 용어 해설 리포트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GAAP가 회계 정보를 처리하려는 회계 원칙으로 사용이 됩니다. GAAP라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 회계 정보는 측정자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게 됩니다. 일정한 원칙,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게 되고 모든 기업의 회계 처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회계 정보의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간의 상호 비교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정보의 객관성은 또한 기업 실제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예측 정보가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재무적 정보를 취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과거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바로 원가를 예를 들면 이미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역사적 원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측 정보를 하면 예정 원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 원가 또는 미래 원가. 앞으로 개발될 신제품의 예정 원가 혹은 미래 원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요용자인 경영자를 위하여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는 최고 경영진, 그리고 팀장, 과장, 부장으로 불리는 중간 관리자, 그리고 현장 책임자 등으로 계층별로 경영 관리 및 책임의 범위와 정도는 다릅니다. 경영 활동의 계획과 통제라는 공통적인 정보 이용 목적을 갖게 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부장은 부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현장 책임자는 현장 책임자대로. 책임의 범위는 다르지만 경영 활동의 계획과 통제라는 공통적인 정보 이용 목적을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경영자라는 공통적인 정보 이용자의 설비 투자, 생산과 판매, 가격 결정, 원가 분석 등에 관한 관리적 경영 관리를 위한 관리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 정보의 관리 회계 정보의 산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하고는 다르게 일정한 원리 원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적시성도 매우 필요합니다. 적시성, 타이밍이죠.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바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도 매우 필요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필요할 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합성을 보다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회계는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미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관적인 예측 정보와 비재무적 또 비계량적인 정보도 생산해서 경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예측 정보 또는 비재무적 비계량적인 정보란 것은 예를 들면 산업의 동향,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유가의 변동 추이 예측, 또 심지어는 소비 심리의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정보를 생산해서 경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갈로 3 회계 정보의 보고. 재무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이므로 회계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 또한 회계 원칙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을 소용해서 일정한 원리로 기업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정한 회계 보고서 양식의 사용과 전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회계 정보 보고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재무회계 정보의 객관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공평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 정보의 보고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다양한 정보 이용자는 회계 정보의 보고 형식이나 포함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각자의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는 그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업의 수익성 정보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채권자,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은 투자 금액의 회수,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또 일정한 이자 수입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유동성 정보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재 8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원칙 GAAP에서 정한 정보의 보고 형식과 내용을 따르게 되면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모두 회계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기업의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 원칙은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사전에 모든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보 이용자는 이러한 회계 정보를 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회계 정보를 보고하는 시기, 횟수, 또 특정 이용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반기, 분기 등의 주기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원 이어룰, 한 회계 연도 동안,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반기 6개월 단위든 또는 분기 3개월 단위든 재무 보고서 또는 재무 제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경영자를 위하여 회계 정보를 보고하므로 일정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회계 보고서의 형식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에 따라 관한 일반적인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경영자는 관리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개별 경영자가 선호하는 방식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영자는 책임 경영과 통제 권한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를 갖게 되므로 기업 전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회계 정보가 아니라 부문별로, 예를 들면 생산 파트 또는 영업 파트 또는 사업부 파트, 이런 부분별, 또 아니면 제품별,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런 제품별 회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제품은 예를 들어서 생산성도 높고 이익률도 높다. 그런데 B 제품은 생산성도 낮고 이익률도 낮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원을 투입해서 A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 회계 정보의 범위라든지 또는 정확성, 보고 형식 등이 달라지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적시성,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적합성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타이밍. 다음에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표 1-1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파일 동시에 같이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성을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요 표 1-1은요. 우리가 방금 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주나 채권자, 정보기관 등이 있겠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든지 중간관리자 또는 현장 책임자 같은 경영자가 관리회계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회계 정보의 차이를 보면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기업의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는 보고하기 위한 외부 보고 목적.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역사적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회계 정보, 발생된 역사적 회계 정보. 그리고 재무회계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해서 반드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GAAP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계량화, 수치화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회계정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부 이용자,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 컨트롤링, 매니지먼트,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정보입니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회계정보의 생산에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정 정보를 만들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개별적 특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의 관련성, 적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예를 들면 미래원가, 예정원가, 기업의 경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량적, 비계량적 모두 다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동향, 소비심리의 변화 등도 감안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무회계 회계보고는 일정한 원칙 GAAP 회계원칙에 따른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 보고서는 재무상태표, 보활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보고 주기를 갖게 됩니다. 1년은 기본이고 기업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반기 6개월 또는 분기 3개월 또 심지어 매월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회계 원칙에 따른 보고서 양식이 없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나 판매 사업부별 부문별이라든지 또는 제품별 정보 보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주기도 경영자가 필요할 때 적합한 보고서를 적시성 있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관리회계 회계 보고의 특성입니다. 다음 교재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교재 9페이지입니다. 제2절 관리회계와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활동이 무엇인가,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9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있죠. 경영활동은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이 말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말이죠. 그 결과 성과를 계획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경영활동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영활동은 기업의 경영 목표, 계획을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경영활동이라고 한다. 여러분, 경영활동의 첫 번째 경영 목표는 뭐죠? 예,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순환해서 반복하는 것을 경영활동이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를 위하여 경영계획과 통제활동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관리회계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의 개념적인 체계를 이용하고 경영자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능을 위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관리회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영자에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 다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경영활동은 다음 그림 1-2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림 1-2에서 투입, 인풋 과정입니다. 인풋 투입으로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인적 자원은 사람을 얘기하고 그 외에 기계장치, 토지, 건물, 기타 등등 원재료 같은 것을 물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인풋, 이런 자원들을 투입하는 과정을 투입 과정. 이것을 기업에서 볼 때는 어떤 원가 또는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풋 과정을 통해서 경영활동, 매니지먼트라는 경영활동을 통하고 계획과 통제를 하게 됨으로써 아웃풋, 다음에 산출이나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아웃풋은 산출이나 성과를 얘기하고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지 그 기업의 수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경영활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과정에 있는 것을 원가 또는 비용이라고 하고 다음에 아웃풋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은 수익, 리베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또는 수익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인풋이 100이고 투입이 100이고 산출이 아웃풋이 120이다 하면은 차액 20이 생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잉여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이익, 프로핏 혹은 인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또는 뭐 이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란 것은 수익, 매출액 120에서 투입된 원가 또는 비용 100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20이라는 잉여가치 혹은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상식적인 용어 투자 이익률 영어로는 ROI라고 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 투자의 분의 이익 다시 말해서 인풋이 100인데 이익, 잉여가치가 20이 창출되었다 라고 하면 100분의 20이니까 20%의 투자 이익률을 투자 이익률의 성과를 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10페이지 맨 밑에 문단입니다. 기업을 위하여 원가와 수익, 이 원가는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게도 됩니다. 원가와 수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집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이익은 경영 목표 달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됩니다. 경영자가 투입과 산출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 결정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경영 활동의 성과를 투자 이익률로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 활동이란 것은 결국 재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자본, 기타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영활동.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의
제일 첫 번째 경영 목표인 기업의 이익이나 이윤 또는 투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계획과 통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경영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가 바로 회계 중에서 관리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